네, 부동산법 우리 10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국토기획법의 네 번째 주제인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핵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핵심 문제를 만드는 거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걸 찾습니다.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아까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이게 용산이기 때문에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하는 거지 주거나 뭐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이런 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 이름 중에서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만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속한 위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맞네요. 동시위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기계획인 광역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이해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대해서 위법성 같은 게 확인되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에서 위법한 사항을 확인하면 행정쟁송이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같은 관청은 5년마다죠. 5년마다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할 수 있으니까 3년마다 틀렸고, 자, 주민이 제안을 받은 위반권자는 주민의 제안을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게 심의를 거쳐야 된다가 아니라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주민 제안 법원을 찾아보시면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정답을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2번 문제. 자, 도시관리계획의 위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세 가지를 삼성을 포함해야 된다. 이게 맞네요. 자, 1번부터 바로 맞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를 정하는 거는 이 산업단지는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틀렸네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단지라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할 때는 아까 우리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 기초조사에서는 국방상 기밀이 생략조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은 아까 주민의견 청취 생략사유, 협의 및 심의 쪽에는 생략사유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기초조사에는 생략사유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 3번 질문 틀린 겁니다. 자,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답니다. 이거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잘못됐고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더라도 국방상 기밀을 요할 때는 주민의견을 자, 국방상 기밀이면 주민의견을 듣지 않는 건 맞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3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가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되는데 요청이 없으면 안 돼요. 요청을 하면서 국방상 기밀일 때는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3번 문제. 자,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와 결정권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자, 우리가 자, 이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넓게 용도지역을 정한다. 이게 넓다는 뜻입니다. 근데 2개 이상 시군보다 높으면 이제 도지사가 높은 사람이니까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사유가 맞죠. 이게 도지사 위반 사유입니다. 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자,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번. 자, 인접한 시군을 포함했어요. 자, 인접한이란 말이 나오면 협의가 성립됐을 때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는 거고 자, 이것도 니은번도 맞네요. 자, 디귿번은 인접한 시군을 포함했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준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해당 지역이 같은 도면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주는 거고, 자, 인접한 시군을 포함했는데 해당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속하면 협의가 안 됐을 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해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할 게 인접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협의가 됐을 때 공동 입안, 입안할 자 한 명을 정한다. 근데 인접한 말 나오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해준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최근에 31회 때 한번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이 군수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하고 일반 도 아래에 있는 군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걸 정했다. 아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 위반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자기 자신이 하는 거지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는 거가 아닙니다. 자, 맞는 거는 1번이죠. 기역, 니은만 맞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정되면을 고시한 날부터죠. 고시한 날 다음 날이 아니라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자,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맞네요. 2번이 맞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건축 전문가인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이 심의를 하셔야 돼요. 자, 주민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제한하는 것은 용산, 기지, 입인데 그 중에 용도지역 지정 변경 이런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용도지구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니까 용도지역은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4번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자, 이거는 반대로 뒤집혔죠.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미 사업에 공사에 착수한 자, 기득권자죠. 이런 사람들은 시가종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결정고시가 있으면 3개월 안에 특광시건수한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셔서 정답 우리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주민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걸 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 제한서를 내야 되는 거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제한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는 이 동의요건 면적 3분의 1을 맞추시고, 자, 이 땅의 크기가 1만 이상 3만 미만인데 이거 5만 잘못됐네요. 5만 미만이 아니라 3만 미만으로 가야 되겠죠. 또 제한하는 땅의 이름은 산업유통을 제한할 때는 자연녹지나 생산관리나 계획관리지역 땅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게 공장 증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보전관리나 농림지역을 포함해서 제한서를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예외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업유통을 제한할 때는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산업유통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땅의 크기는 1만 이상 3만 미만, 땅의 이름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입니다. 생산녹지가 아니라 생산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 조건들입니다.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죠. 틀린 거니까. 자, 6번 문제.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으로 묶인 것은, 아까 시가종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시가화를 정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개발제한구역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자, 도시자연은 이거는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이것도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기역, 니은, 미음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용도 구역 문제에서 뒤에 가서 볼 건데 미리 나온 문제인데, 시가종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고, 도시자연은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을 해서 정하는 거고, 수산점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선보정원이 결정을 해서 정하는 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가 이런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시도나 대도시가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세 개를 고를 때는 기역, 니은, 미음, 기역, 니은, 미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보셨다가 나중에 용도 구역 문제랑 좀 비교해 보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7번 보시면 지형도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혈업 발생이 되는 건데, 지형도면의 작성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입니다. 자,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도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사는 이게 문제가 없으면 30일 안에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자, 국토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도지사 승인. 그리고 자,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 도지사가 자기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면 자기가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을 하는 거지 작성하지 아니하는 게 아닙니다.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자기가 직접 입안한 경우라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지형도면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시장군수가 자,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군수가 지형도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를 입안해서 제가 직접 결정해서 지형도면을 자기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고, 지형도면의 승인권자는 30일 안에 승인을 내줘야 되는 게 맞죠? 네, 정답이 5번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지형도면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형도면 작성자는 우리가 입안권자입니다. 도시관리계 입안권자인 원칙적으로 6명, 예외적으로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가 입안권자. 자, 시장군수는 지형도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 그리고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면 자기가 입안권자니까 자기가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한다. 자, 시장군수가 지형도를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를 시장군수가 입안권자가 돼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지형도면을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다. 승인권자인 도지사는 문제가 없으면 30일 안에 지형도면 승인해 주는 거니까 정답이 5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